젊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구속영장이 또 청구됐습니다. 이미 징역 10년을 마치고 나왔는데 출소 4년 만에 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이 남성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입니다. 1980년대부터 젊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다 8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결국 정 씨는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후 옥살이를 하다 2018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정 씨에게 상습 중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정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외국인 여신도 2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총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혐의는 있으니까 이제 그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을 한 거고요.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투 사건을 계기로 이재록 목사의 상습적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 목사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네, 다 거짓.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는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보다 중형이 나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판검사님이 구형하셨던 20년이 선고되도록 저희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최근 1,000억 원대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얼마 전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번엔 교회 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0억 원대 교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총 13,000제곱미터. 만민중앙교회 소유였던 이 부지는 지난해 10월 한 주택조합으로 넘어갔는데 매매가가 1,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둘러싸고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 신도 20여 명이 당시 원로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교회 자산은 종중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교인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고 실제 돈의 용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고발한 신도 측의 주장입니다. 부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부지는 부지대로 팔고 근데 이거를 교인들이 몰라요. 교회 돈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교회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빌려줘 임대료를 받았다고 신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신대방 부지가 전성도님들이 또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 4억 4천에서. 하지만 MBN이 부지 임차료를 낸 조합에 확인해 보니 실제 지불 금액은 2배나 많은 8억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하다못해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성도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도 어떠한 답변이나 이런 게 들을 수 없었고. 교회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신대방 부지 매매는 합법적 과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됐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서 일원 하나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낭비하거나 소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구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지난해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가 여신도를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북공화군의 한 야산을 파기 시작합니다. 50대 여성이 암매장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어느 방향인지 보고 팝시다. 파도 넓게 파야 돼. 경찰은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여성을 살해한 40살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이비 교주 박 씨는 스스로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며 여신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은 숨진 여성의 여동생이 사건의 전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암매장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사이비 교주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자신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누린 끝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체유기에 가담한 숨진 여성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